정신과 환자 중에서 망상이나 환청이 있거나 또는 현실적인 판단을 좀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즉 병이 있는데 병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위험한 행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불쌍의 집단이 오래전부터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고 한다. 자신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면서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 응급상황이거든요. 응급상황에 빨리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가 행정입원이에요. 그런데 이거가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의 그 법체계상으로는 내가 입원하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 입원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피해망상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인 경우는 본인이 병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치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거부하고 있어서 이럴 때 이제 그 정신질환을 옛날부터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강제로 그 사람을 입원을 하는 강제 입원이라는 것이 있고 법으로 이런 입원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정신보건법, 정신건강복지법이에요. 초기에 빨리 입원하면은 병이 심화되지 않고 급성 상태에서 머물렀다가 안정화될 수 있는데 지금 이 환자분들이 입원을 못해서 만성화 과정으로 많이 겪고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아이가 정말 너무 급한데 병원엔 입원할 수가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아무도 이걸 해주지 않는다. 경찰에 연락해도 안 해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문제가 되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있지 않고 지역에 많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법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입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입원시키는 제도도 있고요. 미성년자인 경우 많이 그렇지만 보호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 본인도 동의하고 보호자도 동의해서 하는 동의 입원이라는 제도가 있고 자의 입원이라고 해서 내가 입원하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사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입원시키는 입원 형태가 있고 응급입원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급성기에는 이 응급입원이라는 입원이 거의 대부분을 줄을 이뤄야 되는데 아마 응급입원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예요. 응급입원이라면 어떤 식으로 입원을 하는 걸까요? 정신보호법 만들 때는 인권에 대한 것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입원의 정당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거가 뭐냐면 환자가 우선 정신과 병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정신과 병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응급으로 강제로 입원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자신한테 해를 끼치거나 타인한테 해를 끼칠 수 있을 때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입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규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타해 위험이 있을 때 입원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럼 그건 누가 정하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렇죠. 어떤 경찰은 뭐냐면은 타인한테 위해를 가하는 거가 뚜렷한 상태가 있어야만 입원시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해를 끼친 다음에 입원시키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미 다친 다음에여야? 그렇죠. 예. 저 사람이 굉장히 그런 위협이 있습니다. 위협이 있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이거 인권을 남용할 요지가 있다라고 이제 현장에서 판단하게 되면은 위험한 행동은 있어야만 입원하게 되니까 그 상태가 그렇게 돼 있지는 않거든요. 이거를 가능성을 봐야 된다는 건데 법에서 가능성 갖고 한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응급입원은 입원을 되게 간략하게 만들어요. 강제 입원을 할 때는 모든 대부분 나라가 정신과 의사 2명이 동의되는 일치를 해야 되고 정신질환자인 거 입증이 되고 그 다음에 자타의 위험성이 있어야 되는데 응급입원인 경우는 어떤 나라에서는 간호사 선생님이 입원시킬 수도 있어요. 대신 응급입원은 어떻게 하냐면 시간에 제한을 둬요. 하루 혹은 이틀 정도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어떤 나라에 있는 응급입원은 간호사 선생님이 6시간을 입원시킬 수 있어요. 그 6시간이 지나면 의사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가 응급입원은 120시간. 120시간 동안은 응급입원을 시켜요. 그 다음에는 이걸 해제시켜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응급입원이라는 당연히 초기에 환자가 힘들 때 또 위험한 환자일 때 적용돼야 할 이 응급입원의 형태가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도는 있는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네, 현장에서는 안 쓰죠. 뚜렷한 위험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땐 이미 문제가 생길 정도라는 거예요.
간혹 와가지고 보호자분들이 우리 아이가 이렇게 급한데 도저히 입원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들한테 뭐 정부나 서울시 쪽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니까 하고 다 써줘요. 그러면 해봤는데 다 안 된대요. 경찰에 연락해도 실제 위험한 상태가 돼야 돼만 출동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네. 언제 이 아이가 칼을 들고 실제 그거 한 거를 언제 기다렸다고 그걸 하죠? 이게 지금 이제 우리 현재의 상태. 정신질환자가 그런 상태에 있는 거를 발견한 네. 사람이 신고를 하면 네. 경찰이 가서 의사와 경찰에 의해서 돈을 입원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응급위원이라는 건 만드는 거는 뭐냐면은 보호자가 있더라도 누가 하든지 간에 보호자가 얘기를 하든 누가 얘기를 하든 응급 상황이니까 빨리 입원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하는 건데 네. 지금은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에 의한 입원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입원 절차가 너무나도 실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사법 입원을 좀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사법 입원과 응급 입원은 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사법 입원이라는 건 뭐냐면 판사가 강제 입원을 허락해야만 입원하는 거예요. 강제 입원이 해결될 때도 판사가 이제 강제 입원을 해제합니다라고 할 때 강제 입원이 해소되는 거예요. 네. 이게 미국식이에요. 그럼 들었을 때는 오히려 응급 입원보다는 인권도 보장하고 그리고 또 발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은데요. 근데 판사분들이 우리 보면 알겠지만 재판 과정도 그렇게 1년, 2년 지연되고 하는데 몇 개월씩 지연되는데 지금 경찰들도 나서서 하지 않는 그 입원에 대한 거를 왜 사법 입원이 문제가 되냐면 입원도 어렵고 퇴원도 어려워요. 응급 입원이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응급 입원도 안 되는데 여기다 사법 입원까지 되면요 더 입원이 어려워지고 퇴원도 더 어려워지고 대다수 나라에서 사법 입원하는 나라는 꽤 많지 않아요. 거기서가 행정 입원이에요. 행정 입원은 뭐냐면 행정부에서 즉 경찰이 입원시키는 거예요. 예, 아까 응급 입원과 같이요. 사법 입원이라는 건 법으로서 인권을 보장하는 거고 행정 입원이라는 건 아까 응급 입원과 같이럼 기관으로서 인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오래 입원되지 않게.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사법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 기간이 길어져요. 오히려 더 인권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인권에 대한 문제가 더 생길 수 있어요. 사법 절차가 뭐 판사분들이 입원도 따당 해주고 퇴원할 때 따당 이렇게 해주면 모르겠지만 아니 지금 환자의 위험도에 대한 것도 뚜렷한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경찰관들이 이거를 위험하다고 하는데 판사분들인 경우는 더 하지 않겠어요? 사법 입원은 말로는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법을 만들 때 법규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이게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응급입원이라는 절차가 한때는 소용도 안 됐고 최근에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적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정신과 환자분들인 경우는 응급입원의 형태로 많이 입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급성기 재발이 되거나 처음에 병이 나거나 다 응급상황이거든요. 응급상황에 빨리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가 행정입원이에요. 그런데 이거가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다. 그러니까 빨리 사회를 보호하거나 빨리 환자를 만성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응급 상황에 환자를 다루는 거를 정말 현대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는 법적 절차도 그렇고 그 입원되어 있는 병실의 환경도 그렇고 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법을 한번 만든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입원 제도에 대해서 말을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응급 입원에 대한 제도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네. 어떤 사람도가 위험도가 있다라는 거를 새롭게 규정해야 돼요. 경찰관이 위험도를 판단하게끔 네. 하는데 어느 경찰이 인권 문제가 있는데 뚜렷하지 않은 걸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은 이 논의가 제일 중요한 게 응급입원 제도가 활성화되게끔 하고 네. 응급입원 장치에 대한 거가 현실적으로 될 수 있게끔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거가 중요한 것이지 네. 지금 사법입원 제도를 만들거나 이런 것보다는 빨리 응급입원을 해서 사회나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치료하는 것을 정신과
특히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금 빨리 해야 될 일이다. 네, 이런 거. 병이 급성화로 심해지거나 아니면 병이 생기기 전에 일단 10대 때 초중하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또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거든요.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그 사회성이 떨어진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 관계 잘 못 맺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에서는 사실 다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정서적으로 힘든 친구들, 그 친구들에 대한 관리가 좀 철저히 되면은 그러면 좋을 수 있는데 청소년기서부터 이 정신과 질환에 대한 것이 많이 발병이 되니까 좀 더 예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걸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은 없어요. 네. 근데 청소년기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대비를 해서 답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러모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힘든 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벌써 그 강남역 사건서부터 계속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이 사건들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네. 그래서 지금은 다각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